내 집에서 나가! 꺼져버려! 귀를 찢는 고함과 함께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아이는 순식간에 계단참에 버려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꺼져가는 휴대폰 배터리 3%, 교통카드 잔액 410원, 얇은 점퍼 사이로 파고드는 겨울바람은 매섭고 갈 곳도 기대어 올 사람도 없는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최악의 밤이 곧 그의 인생을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고속버스 터미널 뒤편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낡은 간판 하나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인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아파트 계단참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이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더 이상 못 봐주겠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우는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지우의 그림자를 일그러뜨렸습니다. 또 싸웠대.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귓속말이었어요.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지우의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이모.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현관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피부를 따갑게 만들었어요. 설령 문을 열어준다 해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매일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청소, 빨래를 조금이라도 잘못 깨면 쏟아지는 욕설,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하면 돌아오는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게 지겨웠습니다. 무엇보다 내 부모가 죽어서 내가 키워주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3%. 화면 왼쪽 위에 빨간 숫자가 깜빡였어요. 교통카드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10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얇은 점퍼 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운동화 밑창은 이미 군데군데 닳아서 바닥의 차가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우는 음료수 코너 앞에 서서 몸을 녹이려 했어요. 계산대 뒤 아르바이트생이 지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뭐 사실 거예요? 아, 네. 잠깐만요. 지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라면 코너로 이동해서 가격표를 들여다봤어요. 가장 싼 라면도 1,200원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지우는 허둥지둥 가게를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면서 따뜻함도 함께 차단됐어요. 다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1시간 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덜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터미널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간판 몇 개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지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영옥만두라는 간판이었는데
영자와 만자 사이 전구가 나가서 깜빡거렸어요. 지우는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기가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가게 문 앞에 작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살피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지우의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들어가서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밤을 새울까? 지우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맞부딪혔습니다. 자존심은 가게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추위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몸을 더 작게 움츠렸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 저기 애 하나 있네. 돈 좀 있나 보자.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게 쪽 불빛으로 몸을 피했어요. 불빛이 안전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거든요.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매트 위에 바짝 엎드렸어요. 가게 안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애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손이 꽁꽁 얼었구나.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어본 게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술 취한 남자들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그들을 물러서게 만든 것 같았어요. 들어와.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만두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어요. 할머니가 지우의 팔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괜찮니? 네. 지우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고마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찜기에서 나오는 김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쌌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 뒤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지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판단이나 의심이 아닌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어요. 첫 온기가 지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어요. 영옥은 지우를 작은 탁자 앞에 앉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호흡 불며 감각을 되찾으려 했어요. 배고프지? 영옥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영옥은 빙그레 웃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영옥이 찜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안에는 동그란 만두들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영옥은 국자로 육수를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만두 3개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지우 앞에 놓인 만두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지우는 숟가락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야윈 볼과 그늘진 눈가가 보였습니다. 내가 살아도 되는 걸까? 지우의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어요. 뜨거워서 입안에서 후후 불었습니다. 육수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만두 속에서 고기와 부추, 두부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습니다. 영옥은 맞은편에 앉아서 지우를 지켜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벽면을 둘러보니 여러 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메뉴판, 단골 손님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봄이면 간판 바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바래서 언제 적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탁자 옆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 너머로 흑백 사진이 보였어요. 젊은 여자와 작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지금의 영옥과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 사진이야. 오래됐지. 영옥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만두국에 집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잊고 있던 포만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오래됐어. 내 나이 때부터니까. 영옥이 벽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지. 6시 반엔 문을 열어. 영옥이 손목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손목에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반복된 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영옥이 기침을 몇 번 했어요.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겨울이라 그래. 영옥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만두국을 다 먹자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410원이 전부였어요. 돈이 없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이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영옥이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 배고프면 언제든 와.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우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학급 단체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찢어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우는 맨 뒤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학교는 다니니? 지금은 안 다녀요. 복잡해서요. 지우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룻밤만 있어도 될까요? 지우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거든요. 그럼 창고 옆에 작은 방이 있어. 거기서 자렴. 영옥이 일어나서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가게 뒤편으로 가니 정말 작은 방이 있었어요. 다담이 2장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불과 베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 비밀번호는 405야. 잊지 마. 영옥이 번호를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405. 뭔가 특별한 날짜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심야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인근 전통시장 재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라디오를 끄려고 했지만 지우가 이미 들었습니다. 재개발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영옥이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갈 곳이 없어서 절망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일까? 지우가 작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어요. 오래되어서 색이 바랬지만 소중했습니다. 바깥에서 영옥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자신을 위해 뒷정리를 해주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도 조금 평온해졌어요. 밥 한 그릇이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영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우는 알 수 있었어요. 살아갈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엄마 목걸이를 꼭 쥐고 잠에 들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지우는 주방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어요.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영옥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한 컵에 물 반 컵, 소금 한 꼬집. 손끝으로 반죽의 질감을 확인하는 모습이 숙련되어 보였어요. 지우는 살금살금 나가서 구석에 앉았습니다. 영옥은 지우를 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잠은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지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영옥은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피의 두께를 다르게 밀었습니다. 김치만두는 좀 더 얇게, 고기만두는 조금 두껍게. 지우는 그 차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왜 다르게 해요? 김치는 수분이 많아서 피가 얇으면 터져. 고기는 기름이 있어서 두꺼워야 맛이 배어나와. 영옥이 만두피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찜기에 물을 교체하는 것도 배웠어요.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 저녁 전에 갈아줘야 했습니다. 물이 탁해지면 만두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지우야, 콩나물 좀 사다 줄래? 영옥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돈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 입구 채소 가게와 더 안쪽 마트, 두 곳의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채소 가게는 콩나물 2kg에 3,000원, 마트는 3,500원이었어요. 지우는 채소 가게에서 샀습니다. 500원을 아껴서 영옥에게 돌려드렸어요. 어머, 꼼꼼하네. 영옥이 500원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뿌듯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어요. 항상 고기만두 10개를 포장해 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택시기사가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다음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왔어요. 김치만두 5개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일찍 문 여는구나. 좋아. 경비 아저씨가 만두를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공사장 인부들이 몰려왔어요. 모두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아, 새 친구가 생겼네. 한 인부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점심 무렵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반듯한 글씨체로 주문서를 적어주었습니다. 과거 교사였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학교는 어디 다니니? 할아버지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다녀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공부는 해야 해.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욱이 만두를 내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최 교장님, 이해 사정이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공부를 안 할 순 없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생각해봐. 최정만 교장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오후에 영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아야겠다. 갑자기요? 너 때문이야.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 영욱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건강을 챙기겠다는 말이 고마웠습니다. 무료 이동 진료 버스가 다음 주에 와. 거기서 받아볼까? 영욱이 벽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지역 의료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녁 무렵 손님이 뜸해지자 영욱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문제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보자. 제가 갈게요. 같이 가야지.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영욱의 말에 지우는 놀랐어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방법이 있어. 최 교장님이 잘 아실 거야. 영욱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희망이 생겼어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택시기사, 경비원, 공사장 인부, 교장 선생님.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식구잖아. 영욱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다미 방에 누워서 지우는 오늘을 정리했어요. 만두 빚는 법, 손님들의 취향, 가게 운영하는 방법. 배운 게 많았습니다. 엄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여기가 정말 내 자리일까?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영욱의 이제 식구잖아라는 말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어요. 벽 너머에서 영욱이 내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료 정리하는 소리, 가습을 확인하는 소리, 지우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였어요.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곳,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곳. 내일은 더 많은 걸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영욱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 작은 가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지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골목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큰 트럭이 들어와서 공사 자재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식바다라는 간판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영옥만두의 소박한 간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사 소음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 소리, 큰 목소리로 지시하는 소리. 지우는 귀가 아팠어요. 영옥은 찜기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영옥이 중얼거렸어요. 분식바다는 영옥만두보다 3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분식바다에서 시운전을 시작했어요. 무료 시식 이벤트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옥만두 앞은 상대적으로 한산해 보였어요.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손님들이 분식바다로만 갈까봐 걱정됐어요. 할머니,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서두르지 마. 영욱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분식바다에서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상욱이라는 영업본부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생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상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우리 메뉴판이에요. 참고하세요. 그가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영옥만두보다 훨씬 쌌어요. 김밥이 1,500원, 떡볶이가 2,000원이었습니다.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자는 뜻입니다. 하상욱이 말했지만 지우는 압박을 느꼈어요. 은근히 위협하는 것 같았거든요. 영옥은 전단지를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좋은 하루 되세요. 하상욱이 나간 후 영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는 전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게 자신들보다 저렴했어요. 그 주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재개발이 확정됐대. 임대료도 올려야 한다는구나. 영옥이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얼마나 올려요? 20만 원.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재 임대료가 8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넉 달 남았어. 지우는 계산해 봤어요. 넉 달 안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가게 뒤편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페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낡은 종이가 나온 거였습니다. 영옥만두 1969년 개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래된 영업 허가증 같았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지우가 종이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영옥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 이런 게 아직 있었네. 1969년이면 56년 된 거네요. 대단해요. 지우는 흥분했어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분명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이걸 활용해봐요.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인터넷이 뭐야? 영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영옥만두 계정을 만들어 볼까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영옥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분식바다에 맞서려면 우리만의 장점을 알려야 해요. 56년 역사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영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번 해볼까? 정말요? 지우는 기뻤어요. 즉시 핸드폰으로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옥만두 골목이라는 아이디로 정했어요. 첫 번째 게시물로 1969년 허가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56년 전통, 영옥만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요. 이제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면 알람이 와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영옥은 신기한 듯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오래됐네요. 전통 있는 집이구나. 꼭 가보고 싶어요. 지우는 댓글을 읽어주며 영옥에게 설명했어요. 영옥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가게에 관심 있는 거야? 네. 벌써 좋아요가 50개 넘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젊은 커플이 핸드폰을 보며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네, 56년 됐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커플은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집에서 만든 맛이에요. 그들이 나가면서 사진도 찍어갔어요.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할머니?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거야? 네,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지우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두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올리거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분식바다의 압박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골목 입구를 지날 때마다 그들의 번쩍이는 간판이 영옥 만두를 압도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영옥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56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다미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청소년 쉼터 안내서였어요. 며칠 전 길에서 사회복지사가 나눠준 거였습니다. 24시간 상담, 무료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팸플릿을 접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영옥에게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임대료도 오르고 경쟁업체도 생겼는데 자신 때문에 부담만 더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모 민선자에게서 온 거였어요. 돌아오면 서류 처리해 줄게. 학교도 보내줄 테니까 생각해봐.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모 집으로 돌아가면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가사일에 시달리고 눈치 보며 지내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어 지우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영옥이 평소처럼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 못 잤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옥은 눈치챘나 봤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구나.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후에 최정만 교장이 찾아왔어요. 지우의 학교 문제를 상의하러 온 거였습니다. 주소지하고 보호자 문제는 임시보호인 서약서로 해결할 수 있어. 교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영옥 씨가 임시보호인으로 서명해주면 학교 등록이 가능하지. 지우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영옥에게 또 다른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장은 의외라는 듯 지우를 바라봤어요. 왜? 학교 가기 싫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서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복잡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과 영옥에게 폐가 되기 싫은 마음이 충돌했거든요. 저녁 무렵 지우는 영옥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것 같았어요. 걱정되어 다가가니 영옥이 휴지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찬바람을 쐬서 그래. 영옥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결심이 섰어요. 영옥이 아프시면 곁에서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서 공부할게요. 응? 학교 등록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임시보호인 되어주세요. 지우의 말에 영옥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니? 네.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영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우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그날 밤 라디오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재개발 공청회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네. 영옥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영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낡은 영업 허가증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글쎄, 이 가게가 내 인생 전부인데. 영옥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지우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지우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옥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라도 배워야겠어. 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영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어디도 안 가실 거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그래도 넌 여기 방법을 다 알아야 해. 영옥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그 주말, 지우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이모,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 뭐, 정신 나갔니? 그 할머니가 너 책임질 수 있겠어?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학교도 다닐 거고요. 지우야, 현실을 봐. 그 가게 얼마나 갈 것 같니? 재개발도 된다면서. 이모의 말에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 선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옥과 함께 동사무소에 갔어요. 임시보호인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무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가족이에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영옥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오는 길에 영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네, 할머니. 지우는 처음으로 영옥을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영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청소년 쉼터 팸플릿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옥과 함께 가게를 지켜나가기로 한 선택. 지우는 그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학교 등록도 마쳤고 영옥과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꺼내서 업무 분장표를 만들었어요. 손님 응대, 포장, 설거지, 재료 발주 기록까지 세세하게 나눴습니다. 영옥이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줄 아는구나.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일이 쉬워져요. 지우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장표를 벽에 붙이니 가게가 더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점심시간 지우는 핸드폰으로 만두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음식 촬영법을 배웠거든요. 만두를 반으로 자른 단면을 찍어서 속이 꽉 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어때요? 어머, 우리 만두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 영옥이 신기해했어요. 지우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56년 전통의 비법, 속이 꽉 찬 영옥 만두라고 썼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요가 100개를 넘어섰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가격도 합리적이네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메뉴를 좀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지우가 제안했어요.
분식바다에 맞서려면 차별화가 필요했거든요. 어떤 걸? 메밀피 만두는 어때요? 요즘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영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밀가루를 섞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만의 특별한 김치말이 만두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김치말이 만두? 네, 할머니 김치 레시피로 만든 특별한 만두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요. 지후의 아이디어에 영욱이 관심을 보였어요. 당장 시험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메밀피 만두는 회색빛이 돌아서 독특했어요. 김치말이 만두는 영욱의 특제 김치를 만두피에 돌돌 말아서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일반 만두와 달라서 눈에 띄었어요. 맛이 어때? 영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2개 다 먹어봤어요. 완전 맛있어요. 메밀만두는 쫄깃하고 김치말이 만두는 정말 특별해요. 그날 저녁 골목 상인의 모임이 있었어요. 지후도 영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재개발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우리끼리 뭉쳐서 뭔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후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지후를 바라봤어요. 공동 배달 묶음은 어때요? 영옥만두, 순댓국, 떡볶이, 김밥을 세트로 만들어서요. 철물점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 게 될까? 배달비도 나눠서 내면 더 저렴해지고 손님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지우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몇몇 사장님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번 해볼 만하네. 문방구 사장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 참여하기로 했어요. 첫 주말 새로운 메뉴와 공동 배달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평소보다 15% 늘어났어요. 지우는 메모장에 손님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메밀만두 육즙이 가벼워서 좋다. 김치말이 만두는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하다. 세트로 시키니까 편하다. 영욱이 지우의 메모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것까지 기록하는구나.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지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영욱은 지우가 대견했어요. 월요일에 학교에 처음 등교했습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최정만 교장이 미리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김나라라는 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너 만두 가게에서 사는 거 맞지? 만두 냄새나. 라라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놀리는 투였습니다. 지우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응, 맞아. 별로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라라가 친구들과 킥킥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 영옥만두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82살 로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셔서 만두를 드시기 어려워하셨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한입 만두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입 만두? 네,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영욱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당장 시험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 만두의 절반 크기로 만든 귀여운 만두였어요. 노씨 할아버지가 한입 만두를 드시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거 참 좋네. 입에 딱 맞아. 그 모습을 본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준다는 걸 느꼈어요. 목요일에 이동 진료버스가 왔습니다. 안서진 교수가 골목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해주러 온 거였어요. 영욱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한입 만두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어르신들 식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서진 교수가 지우를 칭찬했습니다. 지우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건강한 만두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당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안서진 교수와 영옥이 건강한 만두 레시피를 상의했어요. 지우는 그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벽에 붙은 봄이면 간판 바꾸자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영옥만두의 작은 꿈,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팔로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간판 디자인 해드릴까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 간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정말이야? 영옥이 놀라워했어요. 지우는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간판 교체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지우는 일주일을 정리하며 영옥과 대화했어요. 할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달라졌어. 내가 온 후로. 영옥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식바다와의 경쟁, 재개발 압박,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후와 영옥은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하얀 이동 진료버스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안서진 교수가 의료진 3명과 함께 내렸어요. 지우는 가게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후야,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실까? 안서진이 의료 장비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리 골목 어르신들께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첫 번째로 노씨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서진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드렸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짠 음식을 줄이셔야겠어요. 그런데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어서 노씨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염 만두 레시피 있잖아요.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영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서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세요?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로 간을 맞춰요. 그리고 버섯가루도 조금 넣고요. 영옥이 설명했습니다. 안서진이 감탄했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나트륨은 줄이고 감칠맛은 살릴 수 있겠어요. 지우는 메모장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건강한 만두 레시피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오후에 최정만 교장이 찾아왔습니다. 지우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러 온 거였어요. 골목 사람들 인터뷰에서 글로 써보면 어떨까? 인터뷰요? 응. 여기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거야. 좋은 글쓰기 연습이 될 거고. 지우는 흥미로웠어요. 평소에도 단골 손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택시 기사 김 아저씨였습니다. 고기만두 10개를 늘 포장해 가시는 분이었어요. 아저씨는 왜 항상 여기서 만두를 사세요? 20년 넘게 먹었거든. 밤늦게 일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 이 만두 갖고 가면 얼굴이 밝아져. 김 아저씨의 대답에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만두 하나에 담긴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경비박 아저씨였어요. 김치만두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고향 맛이야.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김치 맛이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비슷해. 박 아저씨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추억과 감정을 전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목요일에 지우는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김나라가 또 시비를 걸어온 거였어요. 야, 만두해. 너 때문에 교실에서 냄새나.
라라가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킥킥 웃었어요.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냄새 안 나는데요? 있어. 기름 냄새. 정말 더러워. 라라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때 반 친구 민수가 도와줬어요. 라라야, 그만해. 지후 아무 잘못 없잖아. 너는 왜 끼어들어? 보기 안 좋아서. 그리고 나 영옥만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민수의 말에 라라가 당황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어디 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뒤편이야. 나 부모님이랑 가서 먹어봤어. 지우는 민수에게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라라도 영옥만두의 진짜 맛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요. 금요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5살 할머니였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셨어요. 지우가 만든 한입 만두를 드시려 하셨지만 여전히 어려워하셨습니다. 지우는 더 작은 만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옥과 상의해서 미니 한입 만두를 개발했습니다. 동전 크기만 한 정말 작은 만두였어요. 이거면 어떠세요? 할머니가 미니 만두를 드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마워, 애야.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겠어. 그 모습을 본 안서진 교수가 지우를 크게 칭찬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연하곤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우는 자신감이 더욱 생겼어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주말에 지우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택시기사 김아저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20년 넘게 먹어도 안 질려요. 집에 가져가면 아내 얼굴이 밝아져요. 포스터를 가게 벽에 붙이니 손님들이 관심 있게 읽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소중하게 다뤄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지후야, 우리 이야기도 써줘. 공사장 인부 이 아저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꼭 써드릴게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골목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지우는 봄이면 간판 바꾸자 메모 사진을 다시 SNS에 올렸어요. 이번엔 팔로워들에게 직접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영옥만두새 간판 디자인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디자이너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간판 시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간판을 그려주고 있어요. 정말이야? 고마운 사람들이네. 영옥이 감격했어요. SNS 화면에 올라오는 디자인들을 하나하나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건 화려했고 어떤 건 심플했어요. 하지만 모두 영옥만두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요. 다 예쁘네. 어떻게 고르지? 영옥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지우도 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원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의료진과의 협력으로 건강한 메뉴를 개발하고 골목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와주는 친구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옥만두를 아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영옥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이나 SNS를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지후와 함께 댓글을 읽으며 웃고 있었어요. 지후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어. 네, 할머니.
우리 함께해요. 지우가 영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옥 만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큰 가족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분식바다에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개업 한 달 기념 10일 특가 이벤트라는 빨간 글씨가 골목 전체를 압도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할인 이벤트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영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가격으로 승부하면 진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야 해. 영옥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영옥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동네 바자회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할머니, 바자회에 참여해봐요. 만두빚기 체험 부스는 어때요? 만두빚기 체험? 네, 아이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옥이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체험은 분식바다에서 흉내낼 수 없는 영옥 만두만의 장점이었거든요. 목요일에 지우는 바자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반죽과 소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플라스틱 칼도 준비했습니다. 체험비는 얼마로 할까요? 3,000원 받고 만두 5개씩 가져가게 하자. 영옥이 제안했어요. 가격보다는 경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바자회장에 영옥 만두 부스를 차렸어요. 우리 아이 첫 만두 빚기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걱정하지 마. 좋은 것은 알아보게 되어 있어. 영옥이 지우를 안심시켰습니다. 10시가 되자 첫 번째 가족이 왔어요. 5살 여자아이와 부모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두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앉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이에게 반죽 펴는 법부터 알려줬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펴주세요. 아이가 서툴게 만두피를 펴기 시작했어요. 울퉁불퉁했지만 귀여웠습니다. 소를 이만큼 넣고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지우가 시범을 보였어요. 아이가 따라했지만 만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즐거워했어요. 엄마 봐. 내가 만든 만두야. 아이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부모님도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완성된 만두를 쪄서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모양은 이상했지만 맛은 좋았어요. 우와, 내가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어.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우에게 고마워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로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영옥 만두를 알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아이가 만든 만두가 정말 삐뚤빼뚤해서 모양이 웃겼거든요. 지우가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의 MVP 만두. 모양은 엉성해도 사랑이 가득해요. 그 게시물이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이의 정성이 느껴져요. 우리도 가고 싶었는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총 40가족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우는 목이 쉬도록 설명했지만 기뻤어요. 할머니, 대성공이에요. 그래, 아이들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뻐. 영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수익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했습니다. 일요일에 지우는 새로운 SNS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찜기 뚜껑을 열 때 올라오는 김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였습니다. 영옥이 뜨거우니 조심해라고 말하는 장면도 함께 담았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동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퍼졌어요.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어섰습니다. 팔로워도 1,000명을 돌파했어요. 할머니, 우리 유명해졌어요. 그래, 신기하네. 영옥이 핸드폰 화면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SNS를 보고 온 거였어요. 여기가 그 영옥 만두죠? 동영상 봤어요. 네, 맞아요. 뭘 드릴까요? 지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은 만두를 먹으며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겼어요. 화요일에 지우는 또 다른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손편지 이벤트였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영옥 만두와의 추억을 편지로 써달라고 해봐요. 편지를? 네, 그걸 벽에 전시하는 거예요. SNS에도 올리고요. 영옥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택시기사 김 아저씨에게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 영옥 만두에 대한 추억을 편지로 써주실 수 있어요? 편지? 그런 거 잘 못 쓰는데. 짧게라도 좋아요. 아저씨만의 이야기를요. 김 아저씨가 고민하더니 동의했어요. 며칠 후 손편지를 가져왔습니다. 20년 넘게 먹어도 안 질려요. 집에 가져가면 아내가 좋아해요. 영옥 할머니 건강하세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어요. 지우는 그걸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었습니다. 다른 단골들도 하나둘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경비박 아저씨는 고향 얘기를 썼고 공사장 인부들은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는 만두 이야기를 썼어요. 벽면이 손편지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그걸 읽으며 감동했어요. 와, 정말 사랑받는 가게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보물 같아요. 손편지 벽을 본 지역 기자가 기사를 써줬어요. 골목의 작은 만두집, 큰 사랑을 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매출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밀가루와 김치 원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지우가 영수증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어떻게 하지? 영옥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부담스럽고 그대로 하자니 적자가 날 것 같았어요. 일단 버텨봐요. 손님이 더 늘면 괜찮을 거예요. 지우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재무장부와 씨름했어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 봤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식이 정말 통할까? 지우는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영옥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분식바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영옥 만두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수요일 오후 2시 안서진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옥과 지우를 불렀습니다. 이동진료버스에서 받은 검진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어때요? 폐 섬유화가 말기 단계예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심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폐 조직이 딱딱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병이에요. 오랜 세월 먼지나 연기를 많이 마셔서 생긴 것 같아요. 지우는 영옥을 바라봤어요. 56년 동안 찜기 앞에서 일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영옥은 태어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숨쉬기가 힘들더라니. 할머니.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욱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3번 찌고 1번 식혀라. 영욱이 평소 하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만두를 찔 때 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삶의 철학 같았어요. 안서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뜨거운 김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지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찜기 앞에서 일하는 게 영욱에게 독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 길,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욱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우가 병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우는 자신을 탓했어요. 영욱이 자신 때문에 더 무리한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10분 후 지우는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영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눈이 빨개. 영욱이 지우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욱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혹시 나 없더라도 간판은 봄에 바꿔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어디 안 가실 거잖아요. 지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욱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약속해. 할머니. 약속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욱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우는 우연히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이모 민선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였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정리될 겁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오래 못 갈 거예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재개발되면 어차피 나가야 하잖아요. 지우도 다시 데려올 수 있고요. 상대방이 윤태수라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재개발 조합 실무자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통화가 끝나고 이모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모가 재개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구나. 지우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모가 자신을 걱정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간판 교체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했어요. 영욱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SNS 팔로워들이 계속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영옥만두 화이팅. 간판 프로젝트 기대하고 있어요. 댓글창이 따뜻한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지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래, 고마운 사람들이네. 영욱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기침을 또 했습니다. 오후에 최정만 교장이 찾아왔어요. 영욱의 건강 소식을 들었나 봤습니다. 많이 걱정됐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괜찮아요. 할머니가 강하셔서요. 지우가 억지로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교장은 지우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면 안 돼. 영욱 씨가 원하는 건 내가 잘 지내는 거야. 교장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간판을 봄에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바꿔야지. 하지만 할머니 상태가. 그래서 더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영욱 씨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잖아. 교장의 말에 지우는 깨달았어요. 간판 교체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욱의 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욱이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게 운영법을 다 가르쳐 줄게.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야 해. 반죽 비율부터 손님 응대까지 다 알아야 돼. 영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영옥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3번 찌고 1번 시켜라. 이 말 기억해. 무슨 뜻이에요? 뜨거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야. 그리고 잠시 쉬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영옥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어요. 넌 아직 어려서 뜨거운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시킬 줄도 알아야 해. 지우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철거 일정 1차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우도 긴장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글쎄, 일단 버텨보자. 영옥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병과 재개발이라는 이중 압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왔지만 전혀 봄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 마음은 추웠어요. 분식바다의 네온 사인이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옥만두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옥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우는 가게 문 앞에서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서였어요. 월세가 기존 80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머니, 이거. 영옥은 안경을 벗었다 쓰며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주름진 이마가 더욱 깊어졌어요. 재개발 때문이겠지. 어쩔 수 없어. 그 말을 하는 영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화요일 구청 소방서에서 나온 점검관이 가게 안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소화기 위치, 가스밸브 표시, 비상구 안내판까지 세세하게 확인했어요. 결과는 경미한 지적사항 5개였습니다. 모두 일주일 안에 개선해야 했어요. 이런 것들 예전엔 눈 감아줬는데. 영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으로 필요한 용품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개선 비용만 20만 원 넘게 들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식바다에서 오픈 1주년 기념 반값 할인 현수막을 내걸었거든요. 김밥 1,000원, 떡볶이 1,5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며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할인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돼. 가격 내리면 재료비도 깎아야 하고 그러면 맛이 달라져. 영옥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오후 손님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했어요. 목요일 저녁 지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영옥만두 위생 상태 의심스러움이라는 제목의 익명글이었어요. 글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찜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거나 만두 속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는 식이었어요. 지우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작성 시간, 계정 생성일, 다른 글 작성 패턴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영옥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도 참 구체적으로 하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대응 방안을 생각했어요. 반박글을 올릴지 아니면 무시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배달 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뷰 점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노출 순위가 하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점이 4.7에서 3.8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악성 리뷰들이 하룻밤 사이에 15개나 달렸거든요. 지우는 리뷰 작성자들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계정들이었고 다른 가게엔 리뷰를 남기지 않았어요.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이모한테 전화 왔어. 영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모 민선자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호자 동의서 없이는 학교 다니기 어렵다면서 돌아오라고 하더라. 지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며칠 전부터 보호자 면담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임시보호인 서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담임 선생님 설명이었습니다. 토요일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단골 김치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햇부추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봄 부추가 들어가야 맛이 제대로 나는데 영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쌌어요. 그때 안서진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진료 때 만난 농가에서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골목 상인의 모임이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 논의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도 영욱을 대신해서 참석했어요. 보상금 받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철물점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새로 시작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골목에 추억이 있잖아요. 문방구 사장이 반박했습니다. 추억으로 밥 먹고 사나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지우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골목 매출 통계, 관광객 유입 현황, 재개발 후 임대료 전망 등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골목 전체 매출이 작년보다 15% 늘었어요. 관광객도 늘고 있고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우린 다르다고.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준비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입구 분식바다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반면 영옥만두 앞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몰려오네.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또 다른 악성 리뷰 알림이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보지도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욱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뉴스였어요. 1차 철거 일정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네. 영욱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영욱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반, 지우는 평소처럼 영욱의 움직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주방에서 들려야 할 반죽 소리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영욱이 찜기 앞에 서 있었지만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뛰어가서 영욱을 부축했습니다. 영욱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영욱이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119 불러야 해요. 지우가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욱이 손을 저었지만 지우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이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 10분이 지우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영욱을 의자에 앉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찜기에서 나오는 김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와서 영욱을 살포러 봤어요.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지우가 말했지만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가족이에요. 지우가 외쳤습니다. 구급대원이 영욱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영욱이 지우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가게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니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찜기에서 마지막 김이 사라지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서진 교수에게서였습니다. 지우야, 병원에 도착했어. 지금 응급실에서 산소 치료받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폐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어. 당분간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지우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최소 일주일은. 상태를 봐야겠어. 통화를 끊고 지우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밥만 끓인 물이 담긴 찜기, 펼쳐놓은 반죽, 썰어놓은 부추, 모든 게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택시기사 김 아저씨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문이 안 열렸네. 지우가 문을 열어줬어요. 김 아저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우의 말에 김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많이 아프신가? 네. 좀 심각해요. 그 후로 경비박 아저씨, 공사장 인부들이 차례로 왔어요.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뭘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분식바다에서 하상욱이 찾아왔어요. 언제나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엔 미소가 더 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아, 그렇군요. 실은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러 왔는데요. 하상욱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수 제안서였어요. 가게를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인수해 드릴 수 있어요. 지우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상의해야 해요.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상욱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는 폐기 조건이지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하상욱이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지우는 그 명함을 찢어버렸어요. 저녁 무렵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서진 교수가 전화했어요. 지우야, 상태가 더 악화됐어. 산소요법이나 스테로이드 치료도 한계가 있어. 지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욱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영욱이 지우를 보고 손짓했어요. 지우가 가까이 가니 영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영욱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미완성된 문장을 남겼습니다. 가게는 내가 그 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욱이 다시 잠들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우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루 종일 닫혀있던 공간은 차가웠습니다. 찜기는 식어 있었고 준비하던 재료들도 상해 있었어요. 그때 문 앞에 무언가 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놓고 간 쪽지와 꽃다발이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영옥만두 없으면 안 돼요. 지우야 힘내.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다가 지우는 결국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마지막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재개발 철거 일정 1차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구역 상가들은 다음 달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표가 박힌 절망이었어요. 영옥은 병원에, 재개발은 코앞에,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영옥의 침대에 누웠어요. 영옥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지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분식바다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승리를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만두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손편지들이 무색해 보였습니다. 간판 교체 프로젝트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우는 엄마 목걸이를 꺼내서 꼭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고요한 밤과 절망만이 지우를 감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어요. 금요일 오후 4시 안서진 교수가 지우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영옥이 깨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우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영옥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지우야, 와서 앉아. 영옥이 손짓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영옥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되고 있니? 문 닫고 있어요. 할머니 없이는 못하겠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옥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영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레시피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할머니가 직접 쓰신 레시피예요? 응. 56년 동안 적어온 거야. 반죽 비율부터 소배합까지 다 들어있어. 영옥이 수첩을 지후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첩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것도. 영옥이 도장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영옥만두 이름, 내가 이어받아라.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할머니가 직접 하셔야죠. 나는 이제 힘들어.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영옥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3번 찌고 1번 시켜라. 이 말 기억하지? 네. 이제 진짜 뜻을 알려줄게. 영옥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찌기는 뜨거운 노력이야. 열심히 하는 거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찌기는 다시 뜨거운 도전이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찌기는 가장 뜨거운 사랑이야.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지. 영옥이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1번 시키기는 성찰이야.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 지우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일들이 있어도 식힐 줄 알아야 해. 그래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 영옥이 지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머니. 지후야, 내가 올 때까지 나는 정말 외로웠어. 그런데 너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요, 할머니.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가져봤어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후야, 약속해. 영옥만두를 지켜내라. 네, 약속할게요.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영옥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꼭 바꿔. 봄에. 네, 꼭 바꿀게요. 지우가 영옥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수첩에서 영옥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 지우는 엄마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와 영옥, 두 사람 모두 지우에게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지우가 병실 문 앞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닫혀있던 가게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어요. 영옥의 수첩을 펼쳐서 첫 번째 페이지를 봤어요. 만두피 반죽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날씨가 습하면 물을 조금 줄여라. 건조하면 조금 늘려라. 지우는 웃음이 났어요. 영옥의 세심함이 느껴졌거든요. 혼자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피가 터지고 모양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 찌고 1번 식혀라. 영옥의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했어요. 2번째 만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3번째는 더 나았어요. 찜기에 만두를 넣고 기다렸어요.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반가웠어요. 첫 번째 만두를 꺼내서 먹어봤어요. 영옥이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희망을 느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벽에 붙은 봄이면 간판 바꾸자 메모가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영옥의 작은 꿈도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영옥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치만두소 만들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또 메모가 있었어요. 김치는 꼭 짜서 물기를 빼라. 안 그러면 만두가 터진다. 지우는 하나하나 따라해 봤어요. 영옥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우는 계속 연습했어요. 만두 20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것보다 마지막 것이 훨씬 나았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지우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영옥의 수첩에는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지우는 잠시 쉬기로 했어요. 영옥이 말한 1번 시키기 시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게를 둘러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도심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간판에 떨어지던 물방울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봄이면 간판 메모의 글씨는 이미 많이 번져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영옥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만두는 정성이 전부다. 사랑으로 빚으면 누구나 맛있게 먹는다. 지우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영옥이 56년 동안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그 철학을 지우가 이어받을 차례였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영옥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골목 사람들부터 안서진 교수, 최정만 교장까지 다양한 세대가 작은 장례식장에 모였어요. 지우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김 아저씨가 먼저 추도사를 했어요. 영옥 할머니 만두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에게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경비박 아저씨는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맛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먼 길 와서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공사장 인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든 하루 끝에 따뜻한 만두국 한 그릇이면 세상이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서진 교수는 의료진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분이었어요. 약보다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꿈도 주셨어요. 지우가 한번 멈춰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원하시던 건 영옥만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였어요. 문 다시 엽니다. 이름은 그대로, 방식은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결심이 섰어요. 화요일 지우는 최정만 교장과 함께 공증 사무소에 갔어요. 상속 관련 서류와 상호권 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영업 승계는 가능해요. 다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하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정만 교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해주기로 했어요. 상호권은 어떻게 되나요? 영옥만두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옥 할머니가 생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셨거든요. 지우는 안도했어요. 영옥이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수요일부터 가게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닫혀있던 가게는 청소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벅찼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러 왔어요. 김 아저씨는 청소용품을 사와서 바닥을 닦아줬습니다. 박 아저씨는 벽면 곰팡이를 제거해줬어요. 지우야, 우리가 뭘 도와줄까? 공사장 인부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위생 동선을 개선하고 싶어요. 그리고 찜기를 하나 더 설치하고 싶고요. 지우가 계획을 말하자 인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반나절 만에 가게 내부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안서진 교수도 찾아왔어요. 건강한 메뉴 개발은 어떻게 진행할 거야? 할머니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저염 저당 옵션을 추가하려고 해요. 지우가 영옥의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안서진이 감탄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네. 영양성분 표시도 추가하면 좋겠어. 목요일에 지우는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 메뉴는 그대로 두고 건강 메뉴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옛날 서체로 손글씨를 써서 영옥의 감성을 살렸어요. 금요일 지우는 SNS에 중요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영옥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려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간판 교체를 이번 주말에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디자인 중에서 선택해서 달겠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어요. 할머니 명복을 빕니다. 지후야 힘내. 간판 교체식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지우는 따뜻한 응원에 힘이 났어요. 토요일 아침 간판 제작업체에서 새 간판을 가져왔습니다. 팔로워 중 한 분이 디자인해 주신 걸로 선택했어요. 심플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간판 교체식이 시작됐습니다. 골목 사람들과 SNS 팔로워들이 모였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우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낡은 간판을 내렸어요. 56년 동안 골목을 지켜온 간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새 간판을 올릴 때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라이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사를 하나씩 조이면서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영옥만두라는 글자가 새롭게 빛났어요.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1969년부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지우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지우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어요. 지우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더 좋은 가게로 만들겠어요. 지우가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새 간판 밑에서 첫 번째 만두를 쪘어요. 김이 올라올 때 새 간판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최정만 교장이 첫 손님이었어요. 새 출발 축하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우가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국을 내놨어요. 교장이 한 숟가락 먹고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맛이 똑같아. 아니, 더 좋은 것 같은데? 지우는 뿌듯했어요. 일주일 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손님은 김 아저씨였어요. 오늘도 고기만두 10개 포장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지우가 능숙하게 만두를 포장했습니다. 김 아저씨가 돈을 내며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 마음이 너한테 다 전해진 것 같아. 정말요? 응. 만드는 모습부터 다르더라. 그날 밤 지우는 영옥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어요. 영옥 할머니 지우식 물만두 반죽에 사랑을 더 많이 넣기. 장난스럽게 쓴 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문을 닫기 전 지우는 찜기 김이 천천히 사그라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 간판에 골목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시작이 끝을 담고 끝이 시작을 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옥의 꿈이 지우의 현실이 되었고 지우의 꿈이 새로운 시작점이 됐어요. 영옥만두는 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어요. 화요일 오전 지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년상인 협동조합에 가입하기로 한 거였어요. 최정만 교장이 소개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포인트도 공유할 수 있어요. 조합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골목 전체가 하나의 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골목 다른 가게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함께하면 더 좋아요. 지우는 김 아저씨와 박 아저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두 분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요일에 지우는 안서진 교수와 함께 건강한 만두 라인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저염, 저당 옵션에 영양성분 표시까지 추가한 메뉴였어요. 지역 의료진 인증 마크도 받을 수 있어요. 안서진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공식적인 건강식품 인증이었어요. 정말요? 대단해요.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분식바다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였거든요. 첫 번째 건강 만두 고객은 노씨 할아버지였어요. 당뇨 때문에 짠 음식을 못 먹었는데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뿌듯했어요. 목요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식바다 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였어요. 지우가 수집한 리뷰 조작 증거가 효력을 발휘한 거였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도 페널티를 받았대. 김 아저씨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분식바다의 노출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침착했어요. 정정당당하게 이긴 승부였거든요. 금요일에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개발 공청회에서 일부 보존안이 통과된 거였어요. 최정만 교장이 기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내가 준비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됐어. 정말요? 골목의 사회적 가치,
관광 동선, 고령자 일자리 창출. 이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나 봐. 지우가 몇 달 전에 정리한 자료였어요. 당시엔 별 효과가 없어 보였는데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완전 철거는 피했어. 대신 일부 구역은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어.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옥만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김나라가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영옥만두구나. 라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비꼬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지우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김치만두랑 고기만두 하나씩. 그리고 건강만두도 궁금해. 라라의 친구들이 관심 있게 메뉴판을 봤어요. SNS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더라. 맞아. 우리 반에서 지우 자랑이야. 친구들의 말에 지우는 어색했지만 기뻤어요. 만두를 먹은 라라가 말했습니다. 맛있네. 진짜 집에서 만든 맛이야. 고마워. 미안해, 예전에. 내가 너무했어. 라라의 사과에 지우는 놀랐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친구하자. 응, 좋아. 그날 저녁 라라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만두송이라는 걸 만들어서 라이브 공연을 했어요. 가게 앞에서 기타를 치며 영옥만두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가게, 따뜻한 만두 한 그릇. 노래가 재미있어서 손님들이 대기줄에서 웃으며 들었어요. 그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일요일에 지우는 중간 결산을 해봤어요. 재개업한 지 한 달 만에 매출이 30% 늘어났습니다. 건강 만두 라인이 특히 인기였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18살 청년 사업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다. 기사 제목을 보고 지우는 웃었어요. 자신이 사업가라니 신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레시피와 사람들의 사랑이요. 지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옥만두를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이 골목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우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월요일에 지우는 기사 스크랩을 액자에 넣어서 영옥 사진 옆에 걸었어요. 영옥이 기뻐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지우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때 최정만 교장이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성년 되면 대학이나 창업 중에서 하나는 꼭 내 이름으로 해야 해. 왜요? 지금은 임시후견인 명의지만 나중엔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지. 교장의 말이 맞았어요. 지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가고 싶고 가게도 키우고 싶어요. 둘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교장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영옥의 수첩에 새로운 레시피를 적었어요. 영옥 지우식 단호박 만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 실험적인 메뉴였지만 손님들 반응이 좋았거든요. 화요일 저녁 지우는 골목을 걸으며 변화를 느꼈어요. 분식바다는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옥만두만의 색깔을 찾았거든요. 새 간판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빛을 보며 영옥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지우의 마음속 인사였어요. 영옥이 준 것들이 하나씩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영옥만두를 찾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골목의 역전이 완성됐습니다. 6월 첫 주 비 오는 저녁,
지우는 이제 19살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서 어린 손님에게 만두국을 건네며 말했어요. 뜨거우니 천천히.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고마워하며 웃었어요. 여기 만두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해 전 겨울밤의 그 절망적인 소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벽면에 엽서, 전시대에 새로운 사연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먹은 만두, 잊지 않겠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택시기사 김씨. 지우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영옥의 기억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우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퇴근하는 젊은 직장인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한 그릇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야근하느라 못 먹었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찜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내려고 하자 택시 기사 김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분 것은 제가 낼게요. 네, 선결제예요. 힘든 사람 도우라고 영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김 아저씨가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할머니가 시작하신 온기 릴레이예요. 받으신 분도 언젠가 다른 분을 도와주시면 돼요. 지우가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있었어요. 10시에 문을 닫고 지우는 최정만 교장과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교장이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성년 되면 대학 가면서 가게도 운영할 수 있어. 근처 대학교 경영학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가능할까요? 내가 이미 증명했잖아. 못할 게 뭐가 있어. 교장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1년 전만 해도 학교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대학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우가 영옥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장이 나간 후 지우는 혼자 남아서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다다미 방에서 영옥의 수첩을 펼쳐서 새로운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어요. 영옥 지우식 물만두 여름 특별 메뉴, 시원한 육수와 상큼한 소. 아직 임시라고 적었지만 손님들 반응이 좋으면 정식 메뉴로 올릴 생각이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옥의 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두는 정성이 전부다. 사랑으로 빚으면 누구나 맛있게 먹는다. 지우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초심을 되찾았어요.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벽시계가 11시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새 간판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손편지들이 가득한 벽면,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내일을 기다리는 찜기. 모든 게 영옥이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우는 찜기 뚜껑을 열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거였어요. 문을 닫기 전 지우는 골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분식바다는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골목 상인회도 이제 협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청년 상인 협동조합 덕분에 모두가 조금씩 나아졌거든요. 지우는 가게 문을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영옥이 늘 그랬듯이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지우가 영옥 사진에 인사했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일과였습니다. 다다미 방에 누워서 지우는 하루를 돌아봤어요. 웃는 손님들,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온기를 나누는 이웃들. 이 모든 게 영옥이 남겨준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엄마와 영옥, 두 분 모두 지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과 꿈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 간판에 골목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영옥만두 1969라는 글자가 또렷했어요. 시작이 끝을 담고 끝이 시작을 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영옥의 이야기에서 지우의 이야기로,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두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함이 계속 이어질 거였어요. 3번 찌고 한 번 식혀가며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골목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내일의 활기가 숨어 있었어요. 새벽이면 다시 찜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만두를 먹을 거였습니다. 영옥만두는 영원히 계속될 거였어요. 지우와 함께, 그리고 이 골목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뜨거우니 천천히. 그게 영옥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지우가 평생 지켜나갈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우와 영옥 할머니의 따뜻한 만남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보시며 느끼신 생각이나 감동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인생이었습니다.